안녕하세요.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강의를 맡은 송영찬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3D 프린터 소프트웨어 설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력 보조물 설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출력을 하기 시작하면 처음 출력물이 베드에 안착될 때부터의 시작적인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베드에 출력물이 얼마나 잘 고정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출력물의 결과치가 달라지는데요. 실제로 출력물이 베드 위에서 계속 끝까지 잘 붙어 있어야 출력물이 끝까지 적층이 될 텐데 중간에 떨어진 거나 하게 된다면은 출력물이 베드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서 출력을 끝까지 할 수 없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 실패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몇 소프트웨어에서는 첫 번째 레이어의 높이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베드 레벨링에 따라서 그런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 레이어에서 중요한 개념은 베드 고정에 스커트, 브림, 레프트, 그리고 지지대 해서 모든 곳과 바닥면에 지지대를 설치하는 그런 설정이 중요합니다. 그럼 먼저 베드 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 고정은 출력물이 바닥에서 이탈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해주고 수축 등으로 인한 출력물 변형을 방지합니다. 실제로 이 베드 고정은 하드웨어적으로는 실제로 베드 위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인다던가 또 접착제를 뿌려준다던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출력물이 베드하고 잘 안착이 되고 잘 붙어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외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베드에 고정을 시켜주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베드 고정에는 스커트, 브림, 그리고 레프트라는 세 가지의 설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스커트라는 설정은 출력 시작 전에 출력물 주변 외곽으로 일정 간격을 두고 출력을 하는 사전 출력 작업을 말합니다. 실제로 3D 프린터를 시작을 하려고 하면 노즐 안에 필라멘트가 안에 들어있거나 아니면 필라멘트가 조금 빠져 있으면서 막바로 출력을 시작을 했을 때 노즐에서 압출이 안 된다거나 또 압출이 미리 조금씩 흘러나와서 새어나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면서 출력물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스커트라는 것을 출력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방지를 할 수 있는데요. 베드 레벨링 여부에 따른 그런 압출 분량이나 베드의 부착 여부를 미리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설정입니다. 실제로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큐라라는 슬라이서에서 우리가 스커트 설정을 한 그런 미리 보기 화면입니다. 이러한 출력물들을 출력을 할 때 실제로 바로 출력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출력물이 압출이 안 된다거나 레벨링이 안 돼서 안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물 주변으로 미리 시험 출력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스커트를 너무 짧게 한 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출력물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설정할 때 그런 것들을 놓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충분하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몇 개 정도 스커트를 돌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보시면 스커트 선수도 몇 개를 할 건지 또 출력물에서부터 스커트 거리를 얼마로 할 건지 그런 설정들도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브림이라는 설정인데요. 브림은 출력물이 베드에 더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레이어에 바로 붙여서 출력물 주위로 테두리처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브림은 수축 현상을 방지하고 아주 작거나 위로 길쭉한 그런 쓰러지기 쉬운 출력물들을 바닥에 잘 고정을 시켜주는데요. 실제로 이 브림 같은 경우를 사용하게 되면 첫 번째 레이어에서 같이 딱 붙어서 고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출력물이 다 끝나고 났을 때 브림을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끝나고 나면
커터나 니퍼 같은 도구를 이용을 해서 제거를 해줘야 하는 그런 후가공이 필요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그 출력물의 바닥이 좁거나 위로 길쭉한 형상을 출력을 할 때 실제로 출력을 하다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되면 출력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런 출력물과 같은 출력물의 첫 번째 레이어와 동일 선상에 미리 지지 형태로 부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바닥에 고정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바닥에 잘 붙어 있게도 해주고 또 큰 출력물일 때는 실제로 수축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또 부림이 잡아주어서 어느 정도 출력 실패의 요인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림 선수나 부림 너비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또 부림 같은 경우는 그 베드, 그러니까 출력하시는 3D 프린터에 총 베드 사이즈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베드 사이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림을 만약에 너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본 출력물의 크기대로 출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출력물의 크기를 고려를 해서 적절한 부림 설정 값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 고정에는 레프트라는 게 있는데요. 레프트는 부림과는 달리 베드에 미리 설정한 만큼 일정한 두께의 레이어를 쌓은 후 그 위에 출력물을 안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력물의 바닥 부분에 변형을 방지를 하고 출력이 끝난 후에 부림보다는 제거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다른 베드 고정 방법보다는 이게 밑에 미리 출력물들을 쌓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린다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실제로 라프트를 많이 사용하는 곳은 이런 피규어 같은 발 모양이나 이럴 때 밑에 쪽이 둥글거나 그렇게 했을 때 제대로 세울 수가 없겠죠. 그럴 때는 실제로 미리 먼저 이런 라프트를 먼저 만들어주고 그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위에 출력물을 얹혀주는 형태로 그렇게 출력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출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실제로 큐라 슬라이서에서 바닥에 먼저 라프트를 미리 설정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미리 만들어주고 그 위에 출력물을 출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럴 때 또 알아둘 설정은 레프트 에어 갭이라는 게 있는데요. 실제로 레프트와 출력물이 닿는 부분, 그 닿는 부분을 살짝 공기층처럼 주게 돼서 출력이 끝났을 때 분리할 때 조금 더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 고정에 부림과 레프트 그리고 스커트 설정들이 있는데요. 각 설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출력물에 내가 출력해야 될 그런 출력물들의 상태를 보시고 그에 적절한 그런 베드 고정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지대인데요. 지지대는 3D 프린팅의 제작 방식에 따라 이렇게 한 층 한 층 적층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제작의 오차를 또 오류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설정입니다. 역굽의 형상처럼 공중에 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출력할 때는 아무래도 적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필라멘트가 아래로 흘려지는 그런 출력물의 무너짐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지지대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 시간이 아무래도 서포트까지 출력을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설계할 때부터 우리가 지지대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조금 더 합리하겠죠. 네. 그리고 보통 슬라이싱 프로그램,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프린터마다 또 사용하시는 또 슬라이싱 프로그램들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메뉴들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동일한 용어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지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지대 설정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빌드 플레이트 위와 그 다음에 어디에나라는 두 가지의 설정입니다.
그 중에 빌드 플레이트 위는 우리가 베드에서 위 방향으로 처음 만나는 그런 그 공중에 떠 있는 돌출 부분을 만났을 때 거기까지만 생성해주는 그런 설정입니다. 그리고 어디에나는 그 지지대가 필요한 모든 돌출부, 공중에 떠 있는 모든 돌출부 부분을 우리가 설정해주는 그런 설정 방법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빌드 플레이트 위로 되어 있는 그런 형상에서 이런 F자 모양의 출력물이라고 한다면 노란색으로 보이는 그 부분이 서포트인데요. 그 지지대가 그 빌드 플레이트일 때는 베드에서 첫 번째 보이는, 위로 봤을 때 첫 번째 보이는 부분까지만 저렇게 지지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그 이런 F자 모양에는 또 바닥 쪽도 밑에 쪽도 이런 그 돌출부가 있지만 중간에 또 공중에 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지대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디에나라는 설정을 통해서 지지대가 필요한 모든 곳에 우리가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설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서포트에는 오버행 각도라고 해서 우리가 그 돌출 각도를 생각을 하면서 그 각도 이상 넘어갔을 때 우리가 그 서포트, 지지대를 설치해주는 그런 설정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서 조금 더 각도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강하게 그 지지대를 만들어줘야 되겠다고 하면 각도를 그 설정을 낮춰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지지대에 대해서 알아보면은요, 그 지지대 구조물의 형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팅 장치는 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포함한 그 일체화된 기기입니다. 그리고 CAD 데이터에서 2차원 슬라이스 데이터를 추출할 뿐만 아니라 실제 조형에서는 헤드 및 보조 장치를 제어할 많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액체 상태의 광경화성 수지를 사용하는 그런 광조형법이나 녹인 재료를 주사하여 형상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조형물이 완성되어서 분리시킬 때까지 조형물의 고정과 또 파손, 지붕 형상과 돌출 부분에서의 처짐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지대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모델링할 때 지지대 설계가 되도록 사용자가 직접 경험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 모델링 단계에서 해왔었는데요. 하지만 그 불필요한 부분에 지지대가 형성되거나 필요한 부분에 또 지지대가 형성되지 않게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서 정밀도에 있어서도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을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그런 전문가들이 상당히 노력한 결과 현재는 적절한 지지대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많이 개발되었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사용할 수 있는 슬라이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자동으로 이런 지지대를 설정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지지대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들도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전문가에 의한 또 그 사용을 많이 하시면서 그런 경험에 의한 그런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지지대 종류인데요. 그 필요로 하는 형상과 기능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그림과 같이 함께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 오버행 종류가 있습니다. 오버행은 외팔부와 같이 새로 생성되는 층이 받쳐지지 않아서 아래로 휘게 되는 경우인데요.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팔처럼 되어 있는 형태의 그런 90도를 이루는 그런 층들이 받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휘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우리가 지지대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일링은 양단이 지지되는 경우라도 이를 받치는 기둥의 간격이 크면 가운데 부분에서 처짐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림에서 보시면 다리 모양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양쪽은 지지할 수 있는 출력물이 있지만 가운데 쪽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좁을 때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브릿지 기능이라든가 쿨링 팬으로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되면서 만들어질 수가 있지만
실제로 그 부분이 길게 된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아래로 중간이 이렇게 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지대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는 이전에 미리 만들어져 있는 단면과 연결되지 않는 단면이 새롭게 등장하는 경우에 그 지지대가 받쳐주지 않게 되면 허공에 떠 있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성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보시면 그 우측편에서는 새로운 그런 그 단면들이 미리 만들어져 있지만 새롭게 좌측편으로 그런 단면들이 공중에 만들어져야 한다면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출력이 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미리 지지대를 만들어서 올라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스테이블은 특별히 지지대가 필요한 면은 없지만 성형 도중에 자중에 의해 스스로 붕괴되는 경우입니다. 우측의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이런 모양 같은 경우는 각도로 우리가 그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이 뭐 60도 이내이면 60대 이내로 설정을 하게 되면 굳이 지지대가 없어도 출력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아래쪽에 닿는 부분이 너무 좁거나 면적이 너무 적다면 그 자중에 의해서 옆으로 쓰러진다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지지대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베이스는 그 기초 지지대로 성형 중 진동이나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성형품의 이동이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지지대인데요. 실제로 출력물 아래쪽에 베이스처럼 미리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지지대를 만들어서 진동이나 충격의 그런 그 움직임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형태로 출력을 하는 그런 만들어주는 지지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레프트는 앞에서 설정이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성형 플랫폼에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구조물로 성형 중에 플랫폼에 강한 접착력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형 후에는 부품의 손상 없이 분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지대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처럼 미리 이렇게 지지대를 만들고 나서 구조물을 올리게 되면 실제로 그 플랫폼에 강하게 접착돼서 움직이지가 않겠죠. 그리고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출력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대에 대한 종류들을 알아봤고요. 이런 지지대로 인해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성형 결함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 성형 결함 중에는 제작 중 하중으로 인해 아래로 처지는 현상을 우리가 세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재가 경화되면서 수축에 의한 뒤틀림이 발생하는 현상이 올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워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출력을 하면서 우리가 출력물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그런 주요 불량 현상으로 알아두시면 다음에 출력을 하시게 될 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런 지지대를 넉넉히 생성하는 것은 조형물이 튼튼히 조형되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과도하게 형성될 경우에는 조형물과의 충돌로 인해서 제품 품질이 하락하고 후공정에 있어서 작업 과정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지대가 너무 과도하게 만들어지게 되면 출력물에 너무 완전히 붙어가지고 제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또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지대가 너무 과도하게 차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제거하기가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출연 지지대는 만들어야 되겠지만 과도하지 않게 적절한 수준으로 지지대 생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대가 조형물과 완전히 붙어 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지지대를 제거하기 용이하도록 조형물에 접촉되는 부분을 뾰족한 이빨 모양으로 일반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조형물이 지지대와 단순히 접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충분히 지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림처럼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델타 Z만큼 지지대의 일부가 조형물의 내부로 침투하는 그런 것을 가정으로 해서 접촉 길이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뾰족한 이빨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그 사이사이로 통기구와 배출구의 역할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런 지지대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지지대를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출력을 한 후에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그 제거하는 내용이 후가공 내용입니다. 물론 후가공 시간에 충분히 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지만 일단 이렇게 그 3D 프린터 적층 성형 방식 때문에 그 어쩔 수 없이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기 때문에 그런 옆면을 보게 되면 그런 표면에 레이어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레이어가 남는 것을 우리가 또 그 제거해 주기 위한 부분들도 후가공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에 따라서 후가공은 3D 프린팅을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3D 프린팅으로 해서 우리가 충분히 뭐 강도가 있는 생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개인이 사용하기에는 좋지만 실제로 그것을 제품화하기에는 충분한 그런 퀄리티가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결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설정을 통해서 줄여나갈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 완전히 제거가 되면서 출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 제거해주고 그런 그 우리가 후가공으로 만들어야 그런 부분들을 그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가공으로 지지대를 제거한 후에 그런 염색이나 코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품화를 하는 것이죠. 일단은 조형 방식에 따라서도 지지대를 제거하는 그런 방법들이 틀린데요. 특히나 이제 먼저 SLA 방식 같은 경우는 광경화성 수지를 사용해서 모델 재료와 지지대 재료가 같습니다. 그 수지 안에, 그러니까 수조 안에 부어 놓는 그런 광경화성 수지가 실제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재료이고 그 안에 있는 그 같은 재료를 통해서 지지대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 지지대는 보통 가는 기둥형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서 쉽게 떨어지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지대가 자동으로 생성되게 만들어져 있지만 또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곳 아니면 생성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장치마다 다르게 있습니다. 그리고 3DP나 SLS 방식 같은 경우는 파우더 적층 방식이기 때문에 따로 지지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금속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파우더를 이용한 그런 방식의 프린터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출력물을 만드는 성형되지 않는 또 그런 파우더들이 주변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 파우더가 지지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출력을 하고 났을 때 지지대를 제거할 필요가 없고 또 조금 더 깔끔한 단면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출력이 끝나고 나면 그런 파우더만 털어주면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FDM 방식인데요. 저는 FDM 방식 같은 경우는 강도가 강한 그런 경화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거할 때 제거한 표면이 상당히 거칠고 표면에 그 손상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다 보면은 그런 그 칼이라든가 또 니퍼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상당히 제거하기가 어렵고 또 그 손상이 갈 수가 있고 또 위험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출력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후가공이 반드시 필요하죠. 네, 이렇게 그 첫 번째 장에서는 지지대를 그 출력 보조물 형태를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베드 고정이나 지지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런 부분들이 출력을 할 때 출력 실패를 줄이고 또 그 출력물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슬라이싱을 해야 되는데요. 슬라이싱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보통 3D 프린팅에서 CAD 프로그램으로는 일단 그 3차원 형상물을 만들게 되고요. 그 3차원 형상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2차원적으로 단면, 2차원 단면으로 우리가 분해를 해서 다시 또 적층을 하면서 3차원 형상을 얻는 방식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3차원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그 단계가 있게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슬라이싱입니다. 그래서 그 슬라이싱 같은 경우는 2차원 단면 데이터 생성 시에 절단된 윤곽의 경계 데이터가 연결된 패 루프, 그래서 닫혀있는 그런 패 루프를 이루도록 한 후에 그런 패 루프끼리 교차되지 않게 우리가 그 적층을 하게 됩니다. 슬라이싱 과정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 CAD 모델이 만들어지고 출력을 위한 그 파일이 있다고 했었죠.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STL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파일을 만들어야 되고요. 출력용 파일로 만들게 되면 그런 부분이 우리가 패 루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슬라이싱에서 패 루프를 만들고 그 패 루프가 한 층 한 층 적층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슬라이서 프로그램에는 그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형상물을 재배치하는 설정들이 있는데요. 그 설정에는 그 형상을 확대, 축소, 그리고 회전이나 이동을 통해서 지지대 사용 없이 우리가 그 성형되기 어려운 부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다양하게 디자인을 하는 소프트웨어들도 많고 또 다양하게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해서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될 때 그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불러오게 되는데요. 불러왔을 때 이 그 형태가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로 서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누워 있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바로 서 있을 때 그 지지대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다거나 그럴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그 형상 분석을 통해서 회전을 해서 움직여 준다거나 또 너무 그 출력물의 크기가 커서 출력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그랬을 때는 조금 더 크기 조정도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베드에서 불러왔는데 베드의 중앙이나 이런 부분에서 출력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 베드를 벗어난다거나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형상 분석을 통해서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통해 그 베드 위에 잘 옮겨주고 또 그 출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슬라이싱 그 형상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그 제품을 불러오게 되면은요, 그 불러온 것을 우리가 슬라이싱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설정 값들을 또 설정하기 위한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막 불러왔다고 바로 슬라이싱을 해서 출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그 형상물을 출력하는 데 필요한 적층하는 수치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그것이 적층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층값 같은 경우는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3D 프린터마다 각각 다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적층값이 높을수록 정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층 한 층이 너무 굵게 또 높이가 굵게 만들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결 자체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 정밀도가 조금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D 프린터의 종류마다 지원하는 적절한 적층값의 범위를 파악하고 출력물의 적층값을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페이서, 그 면의 출력 두께를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요. 실제로 모델링을 했을 때 조금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구조물을 제작할 때 그 구조물의 단면이 두께가 있어야 합니다. 두께가 없이 그냥 면만 있다고 한다면 실제 그 노즐의 사이즈가 0.4mm 보통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0.4mm보다 낮은 그런 그 얇은 단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적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처럼 나오고서 그렇게 적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모델링하는 단계에서 미리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런 지금 그림에서처럼 그런 단면에 그런 그 구조물의 면이 두껍게 만들어져 있어야지만 출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 그 파일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모델의 면과 면 사이가 막혀 있지 않을 때, 그럴 때도 우리가 출력하지 못하고 오류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그냥 면으로만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채워지지 않는다, 또 막혀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출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3차원 구조물을 모델링을 할 때는 실제로 마지막에는 꼭 그 모델링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모델링을 잘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또 우리가 꽉 차 있고 다 단면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슬라이드에 올렸을 때 구멍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확인을 해서 우리가 모델링할 때 그런 그 최종적으로 출력용 파일을 변경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3D 프린터를 출력을 하다 보면은 베드 사이즈에 따라서 조그만 부품들 같은 경우를 여러 개를 한 번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씩만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출력물 또 여러 개를 사용해야 되는 출력물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출력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그 출력물 간의 사이 그 부분을 너무 가깝게 붙이거나 그랬을 때는 이 출력을 할 때 완전히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의 구조물처럼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부품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부품을 놨을 때는 최소한 그 0.1mm 이상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림처럼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다른 그 모델의 면 쪽으로 살짝 붙어만 있다고 하더라도 또 그 출력물이 붙어서 출력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또 출력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들의 재원이나 프린터에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또 출력물이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구조물 간의 그 출력물 간의 사이는 꼭 조금 더 떨어뜨려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형상을 표현하는 그런 모델 같은 경우는요, 제작하고 그런 그 쓰임과 목적에 따라서 그런 재료의 채우기를 달리해서 구조물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그 외형상으로만 봤을 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가 안에를 꼭 다 채워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뭐 강도를 꼭 필요로 한다면 다 채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꽉 차 있게 되면은 출력을 할 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재료의 소모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런 채우기를 좀 최소화해서 만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스케일도 그런 부분들로 해서 시간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재료의 소모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역시 뭐 그 출력물의 크기를 또 조정을 하면서 그런 재료나 작동 시간 등을 또 조정할 수도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D 프린터의 출력 범위인데요. 실제로 이런 출력 범위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또 그런 프린터의 그 빌드 볼륨 사이즈라고 해서 출력할 수 있는 최대의 크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최대 크기보다 출력물을 너무 크게 만들었다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재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출력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프린터의 그 크기, 출력할 수 있는 최대 크기를 확인을 반드시 하고 그거에 맞는 출력물을 우리가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물을 만들 때 실제로 그런 그냥 생각 없이 물론 뭐 많은 생각을 가지고 만들겠지만 그냥 무게중심 같은 거를 고려하지 않고 두께나 이런 것들을 설정하게 되면 이게 그 출력을 하면서 무너짐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구조물에 따라서 휘어짐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나 그런 하중을 받는 부분을 설계할 때는 그 안정적인 설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조물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방법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를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그런 출력물을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런 3D 프린터들마다 가지고 있는 이런 재원들을 알아야지만 실제로 이런 적층 방시라든가 그리고 적층 두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그 프린터마다의 장치의 재원을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DM 방식에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 중에 메이커보사의 레플리케이터 2X라는 장치가 있는데요. 그런 장치는 그 출력 사이즈가
246에 152에 155mm 정도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즈에서 출력을 했을 때 이거보다 더 큰 출력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출력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출력 사이즈를 정하는 거고요. 적층 두께는 뭐 하이 퀄리티에서는 100미크론, 미디엄에서는 270미크론, 로우 퀄리티에서는 340미크론 정도, 그리고 위치 정밀도는 XY축에 11미크론, Z축은 2.5미크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필라멘트의 직경은 1.75mm 직경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노즐의 직경은 0.4mm입니다. 여기에서 필라멘트 직경과 노즐 직경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장치의 제원과 동일하게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맞춰줘야 합니다. 그리고 스트라타시스의 그 디멘전 1200ES라는 장치는요, 출력 사이즈가 조금 큰데요. 254, 254에 305mm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층 두께는 0.254mm입니다. 그리고 또 국내에서 제조한, 국내에서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프린터인데요. 큐비콘 싱글이라는 프린터입니다. 이것은 출력 사이즈가 240에 190에 200mm 고요. 적층 두께는 최소 0.1mm 정도까지 해서 우리가 적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SLS 방식의 프린터를 보시면은요, 3D 시스템즈사의 프로X100이라는 장치는 레이저 파워가 있는데요. SLS 방식은 레이저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레이저의 파워가 중요한데, 레이저 파워가 50W, 그리고 레이저 파장이 1070나노미터, 그 다음에 최소 적층 두께는 10미크론, 그 다음에 최대 성형 크기는 100 곱하기 100 곱하기 80mm 정도입니다. 그리고 레인쇼의 AM250이라는 장치는 레이저 파워가 200W입니다. 그리고 레이저 초점 지름이 70미크론이고 적층 두께는 20에서 100미크론입니다. 그리고 최대 성형 크기가 245, 245, 300mm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EOS에서 나온 포리가 P110 장치는 제작 속도가 20mm/h입니다. 그리고 레이저 초점 지름이 70미크론이고요. 최소 적층 두께가 0.006mm, 그리고 최대 성형 크기는 200에 250에 330의 재원을 가지고 있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바인더 제팅 방식의 프린터가 있는데요. 그런 프린터에는 3D 시스템즈의 프로젯 660 프로 제품이 있습니다. 최대 해상도가 0.1mm이고요. 적층 두께는 0.1mm입니다. 그리고 최대 성형 크기가 254, 381, 203mm의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X1의 M플렉스라는 장치는 해상도가 XY 0.0635mm, 그 다음에 Z는 0.100mm입니다. 적층 두께는 0.15mm입니다. 그리고 최대 성형 크기는 400에 250에 250입니다. 그리고 복셀젯의 VX500 제품은 해상도가 300dpi이고요. 적층 두께가 80, 150 미크론입니다. 그리고 최대 성형 크기는 500, 400, 300 이렇게 큰 그런 성형 크기를 가지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린터입니다. 그리고 LOM 방식은 그 솔리도사에서 나온 SD300 프로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정밀도가 0.1mm, 그리고 적층 두께가 0.168mm이고요. 최대 성형 크기는 160에 210에 135mm입니다. 그리고 매터리얼 제팅 방식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오브젝트 24라는 제품입니다. 해상도가 XY는 600dpi, Z는 900dpi, 그리고 적층 두께는 28미크론, 그 다음에 최대 성형 크기는 234, 192, 148.6mm입니다. 그리고 DLP 방식, 광경화 수지를 이용한 DLP 방식과 SLA 방식인데요. DLP 방식은 3D 시스템즈의 프로젯 1200 장비가 있는데 평면 해상도가 56미크론, 적층 두께가 0.03mm, 그 다음에 최대 성형 크기가 43, 27, 180입니다. 그리고 3D 시스템즈사의 프로젯 6000이라는 SLA 방식의 프린터가 있는데요. 이것은 최고 해상도가 50미크론이고 최대 성형 크기가 250, 250, 250입니다. 이렇게
그 3D 프린터의 방식에 따른 그런 그 3D 프린터마다 조금씩 다 다른 재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같은 방식이라고 할지라도 뭐 재원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재원에 따라서 적절하게 우리가 그런 적층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설정을 해서 맞춰주는 그런 것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치에 뭐 우리가 출력을 하러 갔을 때 그런 프린터에 이런 재원들이 붙어 있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또 안 붙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또 그런 분들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보고 그런 슬라이싱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G코드를 생성하기 위한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적층할 수 있는 그런 값들을 다들 알아보고 또 이런 프린터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실제로 이런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3D 프린터 구동을 위한 그 G코드 생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슬라이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리 출력될 모델을 확인을 하면서 실수도 줄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사용하고 있는 3D 프린터에 지원하는 적층값을 미리 그 범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 그 설정 기능을 활용을 해서 기타 설정값도 설정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슬라이싱된 파일과 기타 설정값을 기준으로 G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사용하고 있는 그런 슬라이서 프로그램에는 큐라나 뭐 슬릭3R, 뭐 키슬라이서 같은 무료 소프트웨어들도 있고요. 그리고 심플리파이 3D라고 하는 그런 유료 소프트웨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또 제조사, 그러니까는 직접 그런 조금 큰 회사들에서 만든 그런 제품들은 그런 그 전용 슬라이서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라이서에는 가장 또 중요한 그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 슬라이싱이 완료된 후에 가상 적층 보기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그 가상 적층 보기는 실제로 재료를 적층하기 전에 슬라이싱 상태에서 출력물에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가상 적층 보기입니다. 그것은 가상 적층을 통해서 경로나 서포트 플랫폼을 먼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가상 적층을 하면서 내 그 프린터의 헤드가 노즐을 가지고 있는 헤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지대를 만들었을 때 그 지지대가 내가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 뭐 물론 설정해서 내가 미리 설정하겠지만 이 설정한 게 어떻게 바로 그 설정이 되는지 형태를 미리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베드에 또 고정하는 그런 설정들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미리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그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슬라이싱을 다 하고 나서 G코드를 저장해서 바로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그 G코드를 저장하기 전에는 이런 가상 적층 보기를 통해서 미리 이러한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G코드로 변환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옵션에 대한 설정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이 슬라이서 옵션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설정들이 각 그 사용하고 있는 슬라이서들마다 메뉴들은 다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해야 되는 그런 큰 제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그 슬라이서들마다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주요 설정들은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고 용어도 비슷하게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 정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다른 슬라이서 프로그램들도 운용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확인해 볼 부분은 퀄리티, 품질 부분인데요. 이 품질 부분에는 레이어 하이트와 쉘 시크니스 그리고 리트랙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레이어 하이트는 앞에서 알아본 적층값, 우리가 적층값을 결정해야 된다고 했죠. 그랬을 때 그 적층값을 설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보통 밀리미터 단위로 만들게 되어 있고요. 한 층 높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렇게 했을 때 높이가 낮을수록 품질은 좋아지지만 시간이 늘어나고 아니면 높이가 높게 되면 품질은 조금 떨어지지만 시간은 조금 더 빠르게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설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쉘 시크니스는 출력물의 두께, 그 외벽 두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옆쪽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외벽 두께를 말하는데요. 출력물을 단단하게 하려면 조금 더 두껍게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이 쉘 시크니스를 설정을 할 때는 특히나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의 노즐의 구경 사이즈, 뭐 0.4mm면 0.4mm라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거의 배수로 설정을 해주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0.4mm 노즐을 사용하게 된다면 2번 우리가 외벽을 만들게 된다면 0.8mm 또 1.2mm 이런 식으로 늘려서 우리가 설정해 주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리트랙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리트랙션은 필라멘트를 후퇴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출력물관이나 그런 구조물 자체에 구멍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헤드가 공중에서 이동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필라멘트를 계속 밀고 있게 되면 필라멘트가 아래로 계속 흘러내려가면서 필라멘트의 소모가 발생되고 출력물을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필라멘트를 후퇴를 시켜서 헤드를 이동을 할 때 필라멘트가 나오지 않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출력물을 출력할 때는 리트랙션을 이네이블을 시켜서 꼭 사용을 하는 걸로 출력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거리라든가 또 뒤로 후퇴시켜주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정하게 되면 출력물 외관에 거미줄처럼 약간 이렇게 얇은 실 모양의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물의 내부를 뭐 완전히 채우지 않고 출력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채움 방법에는 탑 바텀 시크니스라고 하는 바닥면과 지붕면을 다 채워주는 그런 설정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한 그런 쉘 시크니스처럼 외벽 두께처럼 아래쪽과 위쪽은 반드시 채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채워줄 때 실제로 외벽 두께와 비슷하게 설정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랬을 때 바닥이나 지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적층 높이에 따라서 내가 레이어를 설정을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 덴시티라고 해서 내부를 채움하는 그런 퍼센테이율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 채움 비율을 높이게 되면 견고함은 향상되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라든가 내 출력물의 형태에 따라서 그런 채움 비율도 적절하게 설정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스피드와 템퍼레이처인데요. 프린터 속도하고 그다음에 프린터 노즐과 베드의 온도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프린터의 속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프린터의 속도는 펌웨어 같은 그런 운영체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력을 할 때는 슬라이싱에서 내가 설정한 속도에 따라서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출력하는 속도를 조절하는 옵션이 있어서 속도가 너무 빠르면 품질이 저하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실제로 작은 출력물들을 출력을 할 때 노즐이 이동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빠르게 너무 돌아오게 된다고, 속도가 빨라서 빠르게 돌아오게 된다 그러면 출력물이 식지도 않은 상태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출력물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력물의 크기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설정을 세심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팅 온도와 베드 온도 같은 경우는 재료에 따라서 우리가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노즐 온도 같은 경우는 PLA 같은 경우는 180에서 210도, ABS 같은 경우는 220에서 240도 정도를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 같은 경우는 PLA는 60, ABS는 100도 정도를 맞추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소재에 따라서 딱 픽스된 값이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프린터마다 또 환경에마다 또 필라멘트의 소재나 또 만들어진 제조사에마다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내 프린터, 내가 사용하고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해서 이런 값들을 정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포트 지지대 부분인데요.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가실 수가 있겠는데요. 서포트 타입에는 터칭 빌드 플레이트라고 해서 빌드 플레이트 위였었죠. 그래서 베드 위에서
처음으로 바라보이는 그런 돌출부까지만 생성하는 것. 그 다음에 에브리웨어는 지지대가 필요한 모든 돌출 부분까지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에디션 타입이라고 해서 베드 고정입니다. 그래서 스커트는 실제 출력 전에 예비 출력을 하는 옵션으로 우리가 정상 압출 또 안착 상태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험 출력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브림은 출력물의 첫 번째 레이어와 동일선상에서 딱 붙어서 만들어주는 그 바닥 지지대로 수축 현상이나 그리고 그런 쓰러짐을 방지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레프트는 출력물 아래에 미리 베드 고정 지지대를 만들어서 그 출력물이 그 위에 잘 지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설정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그 3D 프린터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3D 프린터 소프트웨어를 이제 활용할 수 있게 그 3D 프린터의 하드웨어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